안녕하세요. 타비디오 방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리직 기초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는 게리직 영어가 비중 및 유형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우리가 샘플로 기출문제도 5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들, 학습에서 우리가 꼭 알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마 유형이 바뀌고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실 건데, 일단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실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충실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신 후에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서 충실히 하루하루 복습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의 계릭 시험 과목이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존 2023년까지는 컴퓨터 일반이 18문항이었고 이제 기초영어가 2문항 굉장히 비중이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비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영어가 2024년부터는 컴퓨터 일반이 5문제가 줄어들어서 이제 18문제가 출제가 되는 반면에 기초영어는 이제 5문제가 오히려 늘었죠. 그래서 총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비중이 뭐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자체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다음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를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항수 증가, 즉 비중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9% 육박을 하는 8.7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체국 직무 중심의 실무 영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체국에서 업무를 보면서 고객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된 문제들을 이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문 자체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된 어휘들, 뭐 금융이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어휘들, 보험이면 보험 업무와 관련된 어휘들, 기초적인 어휘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뭐 기초적인 어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무,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형입니다. 회화 유형이 있죠. 예, 수거 유형, 독해 유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회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화문의 유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문이 보통 2명으로 이제 이루어진 대화문이 될 것인데 보통 고객과 그리고 이제 우체국 직원 간의 대화가 되겠죠. 그 대화에서 이제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푸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어휘를 공부를 하면서 같이 외우긴 합니다만 그 외웠던 어휘를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 예,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주제가 일반적인 소재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무 우체국 직무와 관련된 대화문들이 출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독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우체국과 관련된 뭐 우체국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체국 역사, 그리고 한국의 우체국뿐만 아니고 뭐 다른 기타 다른 나라의 어떤 우체국의 역사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 포인트가 이제 주요 개편되는 내용이라고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5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 지금 내가 반드시 맞춰야지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수준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시면서 나는 어휘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파악을 하시고,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인 어떤 개편 사항들, 어떤 수준 같은 게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해 문제죠.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지문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용사 4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늘 제가 독해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라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4개 선지가 형용사 4개가 나와 있죠.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scientific, 과학적인,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단어가 되겠고, 두 번째 talkative, 토크에서 왔죠. 네, 그래서 말이 많은, 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링구얼. 바이링구얼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구는 바이링구얼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중 언어의 그리고 4번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적인이라 네 가지 형용사가 나와 있죠. 빈칸은 조금 중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speaking two languages.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속탄하시면 안 되지만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만 보시면 관련성이 3번이 있겠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맥이. rather than 뒤에 거라기보다는 한 개보다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 실질적인, 실용적인 혜택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 언어, 두 개 이상의 언어,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유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어떤 세상에서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나 유리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to demonstrate,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장점들, 유리한 점들을 보여주네요. of speaking more than one language. more than one language면 두 개 이상의 언어죠.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에 유리한 점들이 훨씬 더 근본적이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하우에버가 나온 얘기가 이중 언어 하면 좋지, 유리하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면 더 유리한 거지. 자, 그래서 데니아, the ability to converse, conversation의 동사입니다. 단순히 대화 능력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이상의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eing blank 이런 상태가 되는 것, it turns out 밝혀진 바로는 빈칸 상태가 되는 것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문맥은 다 나왔죠. 근데 뒤에 마무리할게요. 일단 It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뒤에 거에 심오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의 뇌에 어떻게 improving cognitive skill 이게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That are not related to language. 그러니까 언어하고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shielding, 우리가 쉴드 해준다라고 하죠. 보호해줍니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해서, dementia, 치매, 중요한 단어죠. 이런 질병명은 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들 수 있는 치매에 대항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이 영향들, 이 효과들, 이 장점들이 어디서 온다?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이링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 파악하시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독해 문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 자, 두 번째 역시 독해 유형이네요. 두 번째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죠?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에 선지 한번 보실까요? 선지 보시면 지금 A 자리는 형용사 계열 들어가 있죠. B 자리는 명사 계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맥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봅시다. The physical benefit of team sports. 이 글의 주요 소재는 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오는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혜택들은 잘 서류화되어 있다. 즉 근거가 풍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근거가 충분하다. Exercise is essential. 자, 운동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For maintain,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healthy weight, 건강한 몸무게와 그리고 improving cardiovascular, 카디오하고 베스큘러가 합쳐진 거죠. 카디오는 심장이죠. 베스큘러는 혈관이죠. 그래서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첫 번째 ing, 두 번째 ing, and 세 번째 ing, 그리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reducing 줄여줍니다. The risk of chronic diseases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만성 질환 중에 이런 것들 심장병, diabetes 당뇨죠, 그죠? 당뇨병, and cancer, 암 이런 것들, 이런 위험도 줄여준다라고 하네요. 자, and what better way? 자, 무슨 뭐가 더 나은 방법일까? To exercise, 운동하는데, than by playing a sport you enjoy. 당신이 즐기는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When you're having fun, 당신이 재미를 느낄 때, you are more blank to. 자, 요거는 수거기도 하네요. 지금 be 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비호급이니까 be 형용사 to 부정사 보이죠? 자, 그럼 뭐다? be likely to 부정사.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풀 때 문맥만 파악하시면 안 된다. 독해를 풀면서도 어떤 문제는 문법적인 지식을 요하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liable 같은 경우에는 be liable to 부정사의 표현이 없거든, 아예. liable은 responsible이야. 책임이 있는, 책임을 지는.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 일단 likely가 들어간 2번하고 4번으로 좁히고 시작하시면 돼요. 범위를 좁히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좁히시면서. 자, 그리고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가 들어갔으니까 더 뒤에 걸 것 같다. 재미를 느끼면 뒤에 거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stick with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행위를 내가 즐거워하면 내가 이 운동이 즐겁다. 내가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즐거운 운동을 더 오랫동안 하겠죠. And that's when the real benefit starts to show. 그것이 바로 진짜 이로움이 시작되는 때이다라고 하네요. 자,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전반적인 건강상의 혜택, 운동에서 오는 그런 혜택 이외에도 팀 스포츠는 also offer 또한 제공합니다. specific physical benefit 특정한 신체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어 주겠죠.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은 can help improve 향상시키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Your balance 균형 감각과 coordination 우리 협응력이라고 그러죠. 뭐 근육들 간의 신체 다른 부위들 간의 협응 능력 이런 것들도 향상시켜 준다라고 하네요. 자, while 반면에 뒤에 거인 반면에 이제 다른 예시 basketball 농구는 can help increase your vertical jump. 그러니까 수직 점프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And if you're looking to improve your blank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빈칸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두 개 남았어요. resistance가 들어가면 저항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한다면 endurance가 나온다면 인내를 향상시켜 주려고 한다면 자, 그럼 뒤에 봅시다. 이게 신체적 혜택이라 그랬으니까 인내심은 아니겠죠, 아마. 예, 아무래도 저항성일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적인 인내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신체적인 인내심 즉 어떤 요것도 어떤 내구성 같은 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를 봐야 되겠죠.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There's no better way to do it. 그것을 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than 이하보다. 요건 좀 조심하세요. than 이하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than 이하가 최고의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죠? 뭐 팀 소프트가 얘기했죠. 스포츠를 하는데 that requires to run around for extended period. 나왔네. 힌트 나왔네. 당신이 막 달리는데 돌아다니는데 장시간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내성, 저항성을 얘기합니까? 오래가는 능력, 즉 내구성을 의미합니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거. 내구성이죠. 그럼 정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인내심, 참을성만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죠? 정신적인 면보다는 신체적인 면을 얘기하니까 신체적에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내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리지스턴스는 예를 들면 그거겠죠. 질병에 잘 안 걸리는 거. 우리가 특정 뭐 바이러스에 내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했죠. A번 같은 경우는 문법적 지식이 필요했던 거, B는 순수하게 이제 문맥으로 푸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회화형, 즉 대화문의 형태로 나오는 회화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하고 직원에 대하고 직원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선지들은 의문문도 있고 평서문도 주어져 있는 상황. 자, 문제 파악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인지 주어졌고 괄호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고객이 먼저 얘기합니다. I'd like to send this mail to the US. 내가 미국으로 이 우편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직원, do you want to send it as registered 메일 or ordinary mail? ordinary mail은 그냥 일반 우편을 얘기를 하겠죠. register, 등록된 우편이란 뭐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 용어를 정리할 겁니다. 등기 우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건가요? 자, 고객 대답은 등기 우편, 등기 특송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 직원, I see, 알겠습니다. Let me weigh. 요거 반드시 나오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우편물 그 요금을 책정을 할 때 두 가지죠. 거리하고 무게죠. 거리하고 무게. 자, 그래서 내가 무게를 먼저 재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합니다. 자, 고객이 얘기합니다. It weighs 2kg. 아, 그거 2kg 나오네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게가 결과 나왔죠.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만한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이후의 내용을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틀림없이 뭐가 들어갔다? 무게를 재는 상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게를 재는 상황을 묘사하는 게 선지가 몇 번이다? 예, 3번이 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put
놓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우편물을 on the scale. 문맥상 스케일로 뜻이 많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척도 이런 뜻도 있고 규모 이런 뜻도 있고 뜻 많죠. 근데 여기서 문맥상 무게 얘기하니까 무슨 뜻? 예, 저울이죠, 저울. 그럼 저울 위에 우편물 좀 올려 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 2kg 나가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답들 보세요. What kind of goods? 요즘 이제 굿즈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쓰죠. 물건이죠, 물건, 상품. 그죠? 어떤 종류의 물건을 보내십니까? 자, 2번. Is there anything valuable? 값 나가는 뭔가가 있나요? 라는 뜻이죠. 자, 4번. It usually takes에서 바로 빼시면 되겠죠? 보통 며칠, 몇 시간 걸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뒤에 또 뭘 물어본다? 그러니까 실전이라면 뒤에 건 버리시면 돼요. 답을 찾았잖아, 그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거나 복습할 때는 반드시 뒤에 남아있는 내용도 다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표현이나 놓치고 있는 면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입니다. 이것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수업에. 자, 우편 요금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요 표현도 중요하죠. Fill out this form. 이 양식을 fill out, 작성해 주십시오. 자, 고객, here are the EMS form, AMS form 특송으로 보내네요. 예, 그죠? 아까 익스프레스 메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my credit card, 신용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지불수단까지. Thanks, 고맙습니다. This is your receipt. 여기 선생님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대화문 이해하시고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수거 문제, 수거 문제. 수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은 어떤 거냐면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은 빈칸에 적합한 표현을 찾는 게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보세요. 들어갈 수 없는 수거를 찾는 거 보니까 나머지 오답 세 개는 같은 뜻이거나 비슷한 뜻이겠죠. 그래서 약간 뭐 요령이라면 네 개를 보시고 이것만 뜻이 다르네 선택하시고 이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훑어보시고 문장 들어갑니다. 우리말까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EMS 기표지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송 신청서 작성해 달라 이겁니다. 아까도 이제 작성하다는 표현 보셨지만 뭐가 있었다? fill out은 쓸 수 있죠. 작성하다. write down도 받아 적다 작성하다니까 쓸 수 있습니다. 자, complete. 형용사 complete이면 완전하지만 동사 complete이 있죠. 작성하다, 완성하다. 예, 그러면 요거 세 개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4번이겠네요. 픽업은 찾아가는 거죠. 집어서 올리는 거죠. 찾아가는 거. 예, 전혀 안 맞죠. 작성해 달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없는 거 선택하는 문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유형 보세요. 마지막에 보실 게 이제 독해형 유형입니다. 독해형 유형. 자, 위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체국 업무와 관련된 지문을 읽고 질문에서 정답을 찾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이제 요구하는 건 추론 문제네. 네, 샘플인데 좀 어렵게 추론 문제. What is indicated? 암시된 것이 무엇인가? In the notice. 이 글이 공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는 보통 선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저 이게 습관 좀 들이셔야 됩니다. 습관이 잘 안 들어서 힘든 거지. 이 선지를 먼저 보시면 키워드 같은 게 대충 파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선지 먼저 봅시다. 자, losses in the savings business. 자, savings 쓰면 우리가 저축은행을 세이빙스 뱅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축, 네, 적금 업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스는 이제 손실이네, 손실. 적금 업무에서의 손해, 손실이 are on the rise, 상승 중이다. due to 뒤에 것 때문에 weakening, 약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competitiveness,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저축, 적금 업무에서의 손실이 상승 중에 있답니다. 자, 두 번째, rate for all postal services. 자, 포스털 서비스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rate는 비율보다는 요금인 것 같습니다. 요금. 요금이 will increase. 인상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자, 3번, prices for some postal services by air. 니까 항공편이네, 그죠? 항공우편. 항공우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 그리고 4번,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the rate will rise by 5%, 5%만큼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뭐냐면 우편 업무와 관련되고 요금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죠? 자, 이제 내용 보면서 한 번 더 암시된 거, 맞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Dear customers, 고객들한테 보내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We always sincerely, 보통 앞에는 보통 인사말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긴 해요. Our customers, 우리 고객에 늘 감사드립니다. For using our service,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인사치레죠. 이런 거 중요한 내용은 없죠. Recently,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We have been experiencing,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데 accumulating, 점점 축적되는 deficit.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deficit은 부족함이죠. 근데 우리가 경제, 이런 뭐 업무에서 deficit은 뭐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부족한 거야.
적자예요, 적자. 예, 적자. 그리고 흑자는 참고로 서플러스. 일하니까 남아돌아. 예. 그래서 적자 문제. 지금 쌓이고 있는 적자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 업계에서. 뒤에 것 때문에 rapidly increasing transportation cost. 그래서 운송 비용이 증가하는구나. 운송 비용은 왜 증가하는데 surging global oil prices. surge가 치솟다. 그죠? 그래서 치솟는 국제 유가 때문에 결국 수송비가 올라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자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accordingly, 따라서, 그에 따라서, we inevitably, 우리가 불가피하게 결정했습니다. 나오네요. make a price increase. 나왔죠, 그죠? 우리가 요금을 인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뭐에 대한 이것도 봐야죠. For some of our international, 보이죠? postal services provided by air transportation. 다 나왔네, 다 나왔네. 자, 그럼 몇 번 정답, 우리 확인되는 거. 예, 3번. 일부 우편 서비스의 가격이 그리고 바이 에어, 그죠? 나왔죠?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상승될 것이다.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There will be 5% increase for air, parcel and EMS. 그래서 항공, 소포와 EMS에는 5% 상승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프리미엄은 없죠, 그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프리미엄은 몇 프로? 프리미엄 나오죠? 프리미엄은 5에서 10% 상승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틀린 것도 확인 가능해요, 당연히. 언급이 아예 없거나. 자, prices for other services. 다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including international letter post, 그러니까 편지, 국제 편지, and international parcel and K-package service 이런 것들, using surface transportation 이런 것들은 will remain the same. 요거는 변동이 없는 건데 결국. 그래서 요거 틀렸죠. 모든 우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거 틀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 일본도 이제 지나갔지만 확인됩니다. 아까 유가 상승 때문이죠. 경쟁력이 약화되어서라는 얘기는 나중에 끝까지 보겠지만 없어요. 끝까지 없습니다. 아예 없는 얘기죠. 예, 정답 3번. 자, 그리고 이 가격 인상 변화는 will take effect.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go into effect, take effect, become effective 이런 표현들. 예, 발효될 예정입니다.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as of 언제 프로. 7월 1일 프로. 자, we would like to ask for you. 이게 또 이제 인사말이에요. deep understanding.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we will keep doing our best. 우리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래서 맞는 거는 왜 맞는지 근거 찾으시고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근거를 찾으시고 혹은 언급이 안 됐으니까 틀렸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 대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깊이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할지 약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특히 본 수업 들어가면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우리가 항목별로, 종류별로 철저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우체국 업무 관련 표현, 그리고 단어를 익혀두셔야 됩니다.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항목별로, 서비스 항목별로, 금융 서비스, 뭐 보험 서비스, 뭐 우편 서비스 이런 항목별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 순간 수업에 충실하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들었던 수업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초 문법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수업 같은 데서 정리했던 문법 단원들, 내가 조금 미흡했던 문법 포인트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명사가 좀 약한 것 같다, 좀 까먹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고 연습문제 좀 추가적으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생소한 표현들 되게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학습량을 정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직장을 병행한다. 학교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하루에 2시간밖에 쓸 수 없다. 혹은 내가 시험 준비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다. 하루에 그래도 내가 계리직 기초용에 4시간은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특히 우리가 계획 같은 경우는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부적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까지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고 내가 너무 하루에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빨리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조금씩 일정한 양을 정해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단순 암기는 좀 피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어가 다른 언어다 보니까 우리 언어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말하고 다르다 보니까 외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외우는 데만 치중하면 원리를 이해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잃는 게 더 많겠죠. 너무 많겠죠. 단순 암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맥 같은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특정한 표현 같은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구분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을 복습을 하시고 앞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가지 요런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진행될 본 수업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문법.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투부정사 기본적인 용법, 명사를 수행하는 뭐 형용사적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중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기초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베이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초 문법 과정을 충실하게 다 따라간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내가 복습을 했다라고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계리직 기초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노베이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실무 중심으로 아까 출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우체국 상황별, 밀접 표현 정리 같은 거, 우편이면 우편 관련된 표현이나 어떤 단어들, 용어들, 그리고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수업을 나가면서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실전 문제. 예, 10회분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를 우리가 계획적 기초형에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출제 스타일에 100% 맞춰서 여러 가지 유형, 여러 가지 분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커버를 하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충실히 따라오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합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포인트들은 다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이게 우리 미라클 영어의 특징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목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화형은 우체국 내에서 발생하는 회화 마스터. 그러니까 우체국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물론 많겠죠. 근데 출제 가능한 일반적인 상황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정말 특이한 상황 이런 거는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정리를 하니까 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충실하시고 자, 두 번째 수고형 같은 경우는 실무 표현. 실무 표현. 그러니까 실무 표현이라는 게 따로 뭐 우체국에서만 사용하는 뭐 수거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우체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적합한 수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연습을 하시게 될 거니까 예, 이것도 열심히 여러분들 충실하게 복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독해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압박이 크죠. 그래서 속독 속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독 속해를 하시고 빠른 정답을 선택하는데 이게 사실 연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접근하고 이 선지는 어디서 이제 힌트를 찾아서 어떻게 비교 대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관찰하셨다가 실제로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어볼 때 계속해서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기 걸로 이제 소화가 되겠고 나도 모르게 속도는 늘어요. 내가 속도를 늘려야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충실히 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속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 같은 것들에서 뭐 이게 시간 관리가 이 영역들이 다 다르긴 하죠. 근데 내가 수거가 좀 어휘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수거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부담되는 독해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차차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예, 고려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7문제 모두 만점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꼭 합격하셔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고 합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계리직에서 꼭 활발하게 활약하셔서 예, 좋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